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1월 4일입니다. 이분이 가끔씩 참 좋은 글을 쓰는 걸 내가 봤었는데, 강경희 칼럼입니다. 논설위원. 나라 경제 운명 가른 1971년 대선, 빨치산 출신 박헌채의 기반 대중경제론 내세운 김대중 후보, 중화공업론 내세운 박정희 후보, 역사에 만약이 없다지만 1970년대 대중경제론이 통치했다면 세계적 제조업 국가 가능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설명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성공, 아마 올해 2012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국가내에 실패했는가의 저자 등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성공을 거론했다. 독재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한 착취적 제도의 북한, 사회주의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포용적 제도의 한국은 제도적 차이가 국가의 성공, 실패를 갈랐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딱 맞는 사례로 더없이 좋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칭찬을 보면서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해 보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북한의 어떤 독재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한 걸, 즉 우리는 대한민국은 포용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1971년 제7대 대선은 3선에 도전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다.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는 김대중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 장춘당 공원 유세가 인파가 밀집했다. 선거 직전 박 대통령 다음번 선거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했고 당선됐다. 1971년 대선은 이후 10월 유신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정치적 경랑으로 몰아가는 분수령이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가능케 한 발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에서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사뭇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론을, 김대중 후보는 대중경제론을 내세웠다. 김대중 후보의 1971년 대선 공약 대중경제론은 제야 경제학자 박헌채 씨가 토대를 제공했다. 박헌채는 6.25 전쟁 당시 팔찌산에 투신했다. 하산해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의 민족경제론은 한국 경제를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애소에서 벗어나는 게 자립경제를 목표로 삼았다. 이제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국가, 이것은 남미 쪽에서 많이 성행했었죠. 그래가지고 남미 국가들이 요즘,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호남이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관심도 갖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에 오래전부터 문제를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안티체제로 주장해온 청사진이 나의 대중경제론이라고 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의 특혜를 몰아줬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미 유럽에서도 그 전에 미국을 이제 침략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의 어떤 자원을 다 수탈해 간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애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결과로 지금 남미의 어떤 아르헨티나, 브라질, 실은 남미 땅이 굉장히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였죠. 지금 아주 나라가. 근데 거기에 이제 포퓰리즘, 그러니까 자원 있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고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론하고 비슷했죠. 이제 그런 좀 비슷하게. 고루 성장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는 이상은 근사하나 현실은 나눠 먹을 콩도 별로 없는 처지였다. 1971년 4월 대선 당시 세계와 대한민국 경쟁편을 이랬다. 미소 냉전 구다의 GDP 1위가 미국, 2위가 소련, 우리나라는 1인당 GDP는 279달러, 일본이 2,056달러, 그때 북한은 384에서 636달러 정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죠. 1961년 집권한 박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연평균 10.2%의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못 사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61년부터 연평균 10.2%를 고성장을 했지만은 10년이 지난 71년에도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 10대 수출 품목은 섬유류, 합판, 가발 등 경공업 분야 대부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1970년에 발표한 6개년 계획에서 자력경생 노선을 택했다. 이런 국내의 정세 속에 김대중 후보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위원회, 부유세 도입 등의 대중경제론을 폈다. 1971년 김 후보가 당선됐다면 1987년 6.25 선언보다 정치 민주화는 앞당겨졌겠지만 과연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 같은 걸출한 기업인이 활약한 경제 기적이 가능했을까?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선박 절반이 메이드 인 코리아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세계 선두권을 달리며 한국 무기를 앞다퉈 사가는 오늘의 강한 수출 제조업 경제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을 목표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육계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지른 것도 1974년 내지 1976년 그때쯤이죠. 앞질렸죠.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앞당겨 돌파했다. 우리는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세계 흐름에 올라타 성장을 이어갔고 자력경생의 북한은 1970년대에 아직 머물러 있다. 여기까지 이제 비교를 하면은 2012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국가내 실패했는가를 썼던 저자들이 비교했던 이제 북한의 독재자 권력이 불을 장악한 착취적 제도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포용적 제도 단순 비교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중경제론보다는 이 부분에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대중경제론하고 비슷한 게 적용했던 남비, 쿠바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이제 이런 쿠바는 아직 공산주의 국가였죠. 자,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우리 강경희 논설위원이 쓰셨는데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속한 정당의 어떤 정치 이념, 그 다음에 오너들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기사를 펴지 못하고 또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에 또 그 자리를 갖다 차지하려면은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만이 정말로 국회의원 국가를 위하는 또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한 재선 정도 하면은 또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것도 좋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선되고 또 되고 권력을 잡고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리니까 그 특혜를 누리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또 여러 가지 특혜에 또 같이 들어오니까 옳든 그르든 우리나라 예전에 사색 당파처럼 진짜로 눈에 보이면 불멸의 이순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완전하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 윤두수였습니까? 윤군수 이 형제들이 하는 거 보면
목숨을 걸고 남쪽 바다에서 일본하고 싸우는 그 장수들을 갖다가 지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때 그 선조가 너무 용렬하고 진짜 그런 왕이었으니까 또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박 대통령이 그 그런 악조건 속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얼란 파병에, 만약 얼란 파병 안 했으면 미군이 이계 사단이 철수해버리고 또다시 북한이 내려와 버렸으면 끝났죠. 북한보다 훨씬 못 살 때였는데. 하여간 이런 사항을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 그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 자라난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돼가지고 우리 그 선대인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아주 본인들의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고 있다. 거기에 또 부흥에서 포철을 일군 그 박태준 회장, 그 다음에 정주영, 이병철 같은 이런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후대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제 2대, 3대까지 이어받아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좋은 기반을 우리 선대들이 진짜 피땀을 흘려서, 진짜 피땀을 흘렸죠. 베트남에가 참전해가지고 5만여 명이 희생하고 그 가져온 돈, 그 다음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본하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차관 받아온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중화학공, 그냥 대중경제를 만약에 펼쳤으면은, 그 아까 보니까 여기에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무슨 농촌에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위원회, 농촌과 도시 균형 발전, 이런 게 먼저 시행이 돼버렸으면은 이런 발전이 없었죠. 불가능하죠. 아침에 우리 강경인 논설위원님의 좋은 글을 읽는 걸 감사히 생각하고, 이런 사실적인 얘기가 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